안내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면접을 독학으로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걸 한번 긴 프로젝트로 해보려고 합니다. 그 대신에 구독과 좋아요를 남겨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은 경복궁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경복궁에 대해서 제가 5포인트로 말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요. 저라면 꼭 넣을 것이 법궁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지어진 궁이었기도 하고 법궁으로 불리기도 하죠. 그래서 이 부분, 그러니까 주요한 궁궐이었다를 저 같으면 말을 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19세기에 복원됐다라는 말을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손님이 이 궐에 갔을 때 저한테 이렇게 물어볼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저 건물은 언제 지어졌어? 아니면 얼마나 오래된 거야? 라고 말을 할 때 일단은 저는 두 가지식으로 저 궐은 150년 정도 됐어. 19세기에 지어졌어. 라는 말을 한 다음에 부연 설명을 할 것 같아요. 원래는 이게 조선 건국될 때 지어진 건데 임진왜란 때 불나가지고 다시 복원한 거야를 말을 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다른 언어로 번역해서 외워놓을 거라고 외워놓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게 경복궁만의 포인트이니까 저는 이 부분을 꼭 말할 것 같아요. 경복궁은요 이상적으로 지어졌죠. 근데 이 이상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좌우가 대칭인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굉장히 정치적으로 정돈되어 있는, 그러니까 유교 정치에 맞게 정돈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저 같으면 이 부분을 번역을 해서 외워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경복궁 앞에는 옛날에 광화문이 있었고요. 광화문 앞은 다 육조라고요. 6가지의 물건을 파는 상점이 있었죠. 이 거리이기 때문에 저는 경복궁에서 이 부분을 손님한테 설명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리를 해놓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복궁의 건물들에 대해서 이제 상세하게 말을 할 것 같은데요. 일단은 긍정전이 제일 중요하겠죠. 긍정전에 대해서 말할 때 저는 위치를 말할 것 같아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건물이기 때문에 정가운데에 위치하고 있어. 이 경복궁의 정가운데에 위치하고 있어. 한 가지를 말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이 많은 건물들 중에서 가장 위험 있는 건물이고 한국과 서울을 상징하는 건물로도 쓰이기도 해. 이런 말을 할 것 같아요. 세 번째로는 여기서 많은 공식 업무가 이루어졌는데 사실 긍정전하고 우리가 따로 분리해서 생각해야 될 사정전이 있습니다. 긍정전은 정전이에요. 사정전은 편전인데 정전이 무슨 뜻이냐면 국가의 굵직굵직한 공식 업무를 한다는 뜻이고요. 편전은 국가의 중요한 업무를 한다는 뜻입니다. 뭐가 다르냐면 이건 항상 일어나는 모든 일을 처리하는 곳이었다면 긍정전은 외교 행사라든지 왕실의 결혼, 그리고 세자가 왕이 되는 계승이라든지 뭐 책봉식이라든지 이런 걸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긍정전을 말할 때 꼭 이 단어를 번역해서 외워놓을 것 같아요. 이걸 설명할 수 있겠죠. 그리고 긍정전의 뜻에 대해서도 한번 말해줘도 좋을 것 같아서 영 할 게 없을 때는 이 부분도 말할 거라는 거, 이 부분을 정리하시면 공부하시기 수월하실 거고요. 사정전으로 가볼까요? 아까 사정전은 편전이고 정전하고 다르댔는데요. 사정전에서는 왕이 업무를 보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비교해서 외워두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강령전으로 가볼게요. 강령전은 왕의 침실이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번역해서 암기를 할 거고요. 교태전은 왕비의 침실이니까 같이 묶어서 외워둘 것 같습니다. 그 교태전 같은 경우에는 아미산이 있어요. 뒤에 아미산이 있는데 경회루를 공사할 때 연못을 만들었거든요. 그 연못을 만들기 위해서 판 그 흙을 여기다가 덮어놨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아미산은 보물로도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좀 중요할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좀 확실하게 정리하고 가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그래서 이거는 인공적으로 지어진 것이라는 것과 그리고 아미산의 위에 있는 육각형 굴뚝들에 대해서 이 육각형이라는 것과 굴뚝이라는 것을 번역해서 외워놓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경전은요 왕의 어머니나 할머니 아니면 형수죠. 대비들이 살던 곳이라고 외워둘 것 같고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십장생 굴뚝입니다. 이게 보물로 지정되어 있어서 중요하기도 하고요. 여기 감꽃색이라고 하죠. 이게 서울의 택시 색깔이라서 저는 이 부분을 조금 더 외워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놓치고 가면 안 되는 포인트가 바로 십장생입니다. 십장생을 꼭 외우고 가시는 게 좋으신데 이 부분을 다 번역해서 가지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외우기가 쉽지 않아서요. 2개씩 끊어서 외우는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해랑 달을 외우세요.
맨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갈게요. 그 다음에 산에 소나무를 외우세요. 이렇게 그럼 4개를 했죠. 그 다음에 물이랑 불로초를 외우는 거예요. 이 물 속에 불로초가 있는 걸 상상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거북, 학, 사슴을 같이 외우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하나는 좀 의견이 분분해요. 그래서 구름도 있고 이것저것이 있는데 한번 본인에게 맞는 거, 그러니까 저는 번역해서 외우기 쉬운 것을 추천드릴게요. 그래서 주로 들어가야 되는 것, 요것들은 다 외우시고요. 마지막 하나는 본인이 나는 이것이 좋겠다 하는 것을 정해서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경애루로 가볼게요. 제가 이렇게 빨간색 색깔을 칠한 부분은 국보이기 때문에 무조건 외워야 하는 상황인데요. 경애루에서 포인트가 되는 부분들은 연회, 인공섬, 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까 근정전 있죠? 거기서 국가의 외교나 결혼, 그리고 뭐 계승 등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게 끝나고 나면 그 사람들이 연애를 하는 곳이 바로 경애루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 행사가, 큰 행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연애를 하는 곳이다. 요거 안 들어가면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이 부분은 강제로 외우셔야 되니까 번역해서 잘 알고 계시고요. 꼭 거기가 이렇게 직사각형 연못 위에다가, 이것도 인공적으로 땅을 판 거죠. 거기다 이 자그마한 섬을 만들어서 이렇게 건물을 지은 거기 때문에 인공섬과 직사각형 연못에 대해서 직사각형이라는 어휘를 좀 알고 계시는 게 좋으시고요. 2층이 경복궁에 많지 않은데 경애루가 대표적인 2층 건물에다가 목조 계단으로 이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목조랑 돌로만 지어진 건물인데 요거 2층이라는 것도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경애루는 꼭 외우고 가셔야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플러스 알파 심화 과정 한번 가볼게요. 나는 이것까지 할 수 있다 하시는 분들은 건천궁도 건드리시는 게 좋은데요. 건천궁은 궁 속의 작은 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고종이요. 경복궁이 너무 이렇게 왕, 정치 이런 위주로 지어지다 보니까 생활하기 불편한 부분이 있어서 경복궁의 북쪽에다 지은 게 건천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또 하나의 이유는 아버지인 흥성대원군의 그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했다는 말도 있는데 이런 걸 굳이 구구절절 말할 필요는 없고요. 그냥 고종이 양반집 가옥을 옮겨놓은 궁 속의 궁이다, 이런 말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건천궁 안에 양반집이니까 그대로 들어가 있겠죠. 장안당, 이게 바로 남자들이 머무르고 이렇게 소통하는 사랑채고요. 곤영합이라고 안채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명성황후 시해가 바로 여기서 일어났는데 여기에 너무 깊게 몰입되실 필요가 없습니다. 너무 가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조금 당황스러울 때가 많았는데 그냥 그렇게만 알고 계시면 되세요. 대한제국이라는 말과요, 황제, 고종이 황제로 끝났죠. 그리고 황후가 되잖아요. 이런 어휘를 알아두시는 게 좋고, 암살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여기서 황후가 암살되었다도 말씀하실 수 있으면 좋으니까 이 부분도 외워두시는 게 좋고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경복궁이 있으면 건천궁이 이쪽에 있는데 여기서 조금만 나와서 걸어가면 고종이 지은 도서관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합쳐서 건천궁 권역으로 보기도 하기 때문에 지복제 도서관까지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참고로 여기 이렇게 정문 광화문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와서 요 뒤로 나가면 바로 청와대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투어를 하다가 경복궁 뒤에 청와대 구경도 하고 가시는 걸, 풍경을 구경하고 가시는 걸 추천드린다, 이런 식으로 마무리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구독과 추천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는 5대 궁 나머지 부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